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정말 크게 바꾼 사건이죠. 바로 그 농업의 시작,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방식의 변화, 이걸 넘어서세요. 인간의 삶, 사회 구조, 그리고 특히 종교관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농경혁명과 종교의 변화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가장 길었던 혁명, 농경의 발견이라는 부분인데요. 아, 가장 길었던 혁명. 네, 이 부분을 통해서 농업이 가져온 어떤 정신적인 변화,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아마 당신도 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농업의 시작,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걸 안정적으로 얻게 됐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그 이상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또 거두기까지 그 시간을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해야 했잖아요. 아, 그렇죠. 달력 같은 게 필요했겠네요. 네, 초기 형태의 태엽력 같은 것들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생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주어지면서 노동 분업도 확 달라졌고요. 아하. 이런 모든 변화가 인류를 완전히 새로운 어떤 실존적 상황에 놓이게 한 겁니다. 실존적 상황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전 수렵 채집 시대와는 다르게 자연의 변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네, 예측 불가능한 것들. 그렇죠. 그런 예측 불가능성의 생계가 완전히 직접적으로 좌우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오는 깊은 불안감. 아, 정말 불안했겠네요. 네, 바로 이 불안감이 뭐랄까 죽음과 재생이라는 순환적 세계관, 그러니까 식물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신비, 여기에 대한 종교적 상상력을 아주 폭발시킨 계기가 된 거죠. 와, 그러니까 불안감이 오히려 복잡한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창조적 죽음 같은 신화가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그 하이노벨레 신화 같은 거요. 신이 죽어야 거기서 우리가 먹는 식물이 태어난다는 이야기? 네네. 그리고 땅의 풍요로움과 여성의 출산 능력, 이걸 연결짓는 대지모신 신앙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해진 거고요. 그렇군요. 대지모신. 네, 이런 개념들이 그냥 개별 신화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삶과 죽음, 그리고 재생이라는 더 큰 순환, 이걸 우주적 종교 체계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된 겁니다. 우주적 종교책이에요? 네, 매년 세계가 리노바치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주목이라는 상징이 등장하는데 이게 세계의 중심축이고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로 여겨졌고요. 아, 세계의 중심. 그렇죠. 또 신년 축제 같은 건 한 해의 어떤 혼돈이나 죄를 씻어내고 세계를 상징적으로 다시 창조하는 그런 중요한 의례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사는 집도 뭔가 의미가 있었겠네요. 정착 생활이니까.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어요. 농업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그 우주 질서 있잖아요. 그걸 축소해 놓은 신성한 공간, 세계의 모상, 즉 임하고 문디로 여겨졌습니다. 집이 세계의 모상이라니 놀라운데요. 네, 집 기둥 하나에도 다 우주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허허. 근데 이렇게 농업으로 다 바뀐 것 같은데 또 흥미로운 게 과거 수렵 시대의 영향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유혈 희생 제의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 제사 지낼 때 동물 잡는 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동물을 바친다 이걸 넘어서요. 수십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수렵민들의 그 사냥 행위, 동물과의 어떤 신비로운 관계 맺음, 이런 것들이 종교 의례 속에 변형되어서 나타난 거라고 해석하는 거죠. 사냥의 흔적이군요. 그렇죠. 또 사냥한 동물의 날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엑스터시 의례라든지 아니면 머리뼈, 두개골이죠. 이걸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봐서 숭배하는 관습 같은 것도 다 수렵시대의 정신적 유산이 농경사회에 맞게 변주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문화가 섞여 있네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수천 년 전 사람들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가능할까요? 자료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네. 그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뼈나 뭐 돌도끼 같은 고고학 유물은 많이 남아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당시 사람들의 복잡한 신념체계, 특히 종교 같은 건 완전히 복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화석으로 남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원시 부족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코기족 같은 사회와 비교 연구를 하기도 해요.
아, 현재 부족을 보고 과거를 추론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현재의 생각을 과거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명확하게 종교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게 있다면 그건 역시 거석구조물 아닐까요? 유럽에 있는 선돌이나 고인돌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거석문화는 비교적 그 의미가 뚜렷한 편인데요. 주로 사자 숭배, 그러니까 조상 숭배와 관련이 깊습니다. 조상 숭배요? 네. 돌이라는 게 잘 변하지 않잖아요. 영속적인 재료로 무덤을 만들어서 죽은 조상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 거죠. 특히 길게 세워놓은 돌, 선돌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깃드는 신체의 대리물로 생각했어요. 아, 돌아가신 분의 몸 대신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죽은 자를 기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그걸 세운 공동체의 영속성.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땅에 대한 권리나 풍요로운 수확이 중요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장받으려는 어떤 염원이 담긴 상징물이기도 했던 겁니다. 인간과 가축의 번성까지도.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오늘 농업혁명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시간 개념, 사회, 그리고 삶과 죽음,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꿨는지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자연의 순환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고 질서를 만들려 했던 그 선사시대 사람들의 치열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은 분명 인류에게 안정과 풍요의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좀 희미했던 소유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또 정착지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었죠. 아, 소유와 경계. 네, 그렇다면 이 새롭게 등장한 소유와 경계라는 개념이 그 이후 인간 사회의 협력과 갈등 구조에는 또 어떤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